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지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 집 짓기를 하시는 분, 특히 그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그 내 집 단독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국내 그 건설업 면허로 시공을 해야 되는 규정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뭐 그러면은 그냥 평수로 환산하면 한 60평 정도 되겠죠. 근데 내가 한 70평 정도 규모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를 이제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70평 정도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건설업 면허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건설업 면허를 있는 업체하고 건축공사 시공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관리비 같은 게 플러스 되다 보니까 개인이 에, 시공하는 거에 비하면은 금액이 당연히 상승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9평 정도로 하고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뭐 증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시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5평을 짓든 40평을 짓든 저 같으면은 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저는 시공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략적인, 그러면 국내 그 건설업 면허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분류라고 이제 칭해서 제가 이제 이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건설공사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하면은 건축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토목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부대적으로 전기 설비 공사가 있고 또 뭐 조경공사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조경공사가 메인 공사가 되는 뭐 공원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건축공사가 이제 부대공사가 되겠죠. 개략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공사 같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SOC라고 하는 것,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주로 토목공사에서는 이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정부발주공사가 거의 뭐 8, 90%라고 일컬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 토목공사는 뭐 대형 건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간급공사, 정부발주공사를 주로 하는 이제 건축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인간공사를 주로 하는 좀 소규모 이제 건축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건설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건설업 면허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시중에서 뭐 종합건설이라고 일컫는, 흔히들 일컫는데 사실은 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 면허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은 뭐 건설업 면허의 종류라고 그러면은 일반 건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건설업에서는 뭐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뭐 이렇게 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뭐 빅5 뭐 아니면 뭐 빅10 이런 대형 건설 공사는 이런 건축공사, 뭐 전기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모든 것을 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흔히 말하면은 뭐 그런 업체를 이제 종합건설 업체라고 일컬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식 명칭은 그냥 뭐 일반 건설업, 뭐 아니면은 뭐 토목공사업, 일반 건설업에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뭐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겠죠. 뭐 하여튼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중에는 이제 이 뭐 건축공사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그
그 회사 명칭은 뭐 종합건설 뭐 이렇게 이제 칭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요런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 예비 건축주 분들께 뭐 어떤 좀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생각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건설업 면허의 종류는 이제 뭐 일반 건설업에서 이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쭉 있고 또 그 하위 이제 그 건설업 면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건설 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실내 건축, 방수, 도장, 조경, 기타 해서 이제 24개 공정의 어떤 그런 전문 건설, 전문 건설 공사업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감리 그 면허가 있고요. 또 이제 CM이라는 이제 그런 또 감리와 이제 좀 유사한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이제 그런 면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민간공사, 특히 이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그 자기 분양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당연히 뭐 거기에도 이제 그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또 면허가 이제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중대형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형 이제 분양주택, 아니면은 이제 소형 분양주택에서 이제 연립주택, 도시형 원룸주택, 이런 거는 이제 중소형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이제 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하면서 그런 면허를 이렇게 좀 임대한다든지, 이게 불법 사항이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여기죠. 이제 개인 건설업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건축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이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개인 업체들, 이제 면허가 없는 개인 업체들을 하고 이제 내 집 짓기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이 건설업 면허를 이제 제가 소유하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제시하는 일정 부분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건설 인력, 건축 기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기능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또 일정 부분 오래되다 보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건축 기사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10명을 보유한 업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랜 동안 10년, 20년 그 건설업 면허를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거기 나름대로 이제 그 업체별로 그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품질을 확보한다든지 원가를 열감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건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건설 회사를 쭉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 국내 건설업의 분류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특히 그 소규모 건축 내 집 짓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건설업 면허를 가진 그 업체랑 계약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개인업자라고 그러면은 개인업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업자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 경험과 굉장히 지식을 바탕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단연간 그런 이제 그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개인업자로서의 이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은 좀 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비용은 좀
저렴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뭐 품질 확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그건 건축주는 잘 모르는 내용이죠. 내 집 짓기를 처음 하는데 그런 거, 그 건설 업체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 집 짓기를 이제 뭐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뭐 비용은 다소 조금 더 들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 집 짓기를 하면은 더 좋은 어떤 내 집 짓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을 적에는 특히 이제 뭐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제도 하에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부실공사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자 보수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하자 보수 그 보증보험으로서 처리한다든지, 어떤 제도 하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사실은 이 건설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그 건축주들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어떤 그 제도하에,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건설업체, 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그런 건설 업체와 내 집 짓기를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은 다소 조금 더 지불을 하지만은 그 안정적이고, 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정적인 어떤 그 내 집 짓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이게 소형 개인 건설업자를 상대로 해서 내 집 짓기를 하는 예비 건축주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